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8년 4월 17일. 호주에 사는 20대 여성 애쉬는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죠. 그 이름은 애쉬 브이로그. 말 그대로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용 채널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약 1분 12초짜리 짧은 영상이죠. 그런데 아주 호감형 외모에 밝은 성격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귀엽게 부탁하는데요. 영상 중간에 옆집에서 뭔가 두드리는 듯 소리도 들리고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섞여서 나긴 했지만 뭐 지극히 평범한 그 초보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죠. Hey guys, Ashley and literally talking to no one. So 전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우연히 여기 들어오게 됐다면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제가 완전 처음으로 찍는 비디오예요. 근데 우리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브이로그에서 뭘 보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And I have updated from Movie Maker to the. You hear that? And I finally updated from. 이렇게 영상이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녀는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다고 기뻐했어요. 마침 그 댓글이 지난 영상에서 소음이 뭐였냐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쉬는 살고 있는 아파트 방음이 별로 안 좋은데 옆집 사는 KT라는 사람이 아이와 고양이가 간혹 벽을 넘어서 이 소리를 타고 들어온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성이었어요.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옆집과 벽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직접 벽을 두들기면서 옆집 여자에게 말을 거는 약간은 신선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잠깐 보시죠. You around? You there? 거기 계신가요? 몇 번 두드렸어요, 이전에. 애쉬, 너니? 잘 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I mean, I thought that our whole relationship was monogamous. Don't worry, I'm just messing with you. 저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죠. 그리고 이후로도 그녀는 꾸준히 브이로그를 공개합니다. 방에서 새로 산 마이크를 언박싱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서 노래를 하기도 해요. 또 화창한 날 공원에서 소소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 보니까 그 브이로그답게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냥 즐거운 일들만 올린 건 아니에요. 한 영상은 불면증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애쉬의 방이 2층에 있는데 야외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문의 자동차 한 대가 새벽 내내 자신의 방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죠. 어쩌면 그 유튜버로서 조회수를 올릴 약간의 자극점을 알게 된 건 아닐까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2달이 지난 2018년 6월 11일 애쉬는 상기된 표정으로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구독자 630만 명의 대형 유튜브 라카라카 채널과 콜라보 영상을 찍기로 했다는 겁니다. 라카라카의 운영자는 댄이라는 20대 쌍둥이 형제인데 그는 이제 친구와 함께 과격한 장난을 치는 영상도 찍고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상황극도 만드는 그런 아주 유쾌한 영상들을 만들면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아직 10,000명도 안 되는 애쉬가 걔네와 콜라보를 한다? 이건 엄청난 기회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달이 흐른 2018년 7월 27일 애쉬의 계정에 새로운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차 타고 밥 먹고 농담하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영상 끝부분에 집에 도착한 애쉬가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대형 택배 박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안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컴퓨터 외장 하드가 델랑 하나 들어있습니다. 약간 애쉬가 황당하고 좀 소름 돋는다면서 다음 영상에서 친구와 함께 이 외장 하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예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8월 16일 저녁입니다. 드디어 애쉬가 친구 앨리스와 함께 집에서 그 외장하드를 확인하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보니까 컴퓨터에 연결을 하자마자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성됐죠? 파일명이 cef.exe. 애쉬와 친구가 아주 호기심으로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모습 보시죠. Let's get this watched. 자, 이제 보자. Loading. Okay. Loading. Excitement. Hold on to me, gal. Please. 자, 핸드폰 찍고 있죠.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Wonderful sound design. 컴퓨터 화면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해 보이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진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신체 부위 같죠? 멍도 보이고요. 근데 뭔가 손짓하는 것도 보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너무도 당황스러울 것 같죠. 두 사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이 컴퓨터는 저절로 재부팅이 되었고요. 정말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애쉬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게 된 걸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이 더 기이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친구의 전화기가요. 앨리스라고 뜨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 들려왔고 조금 후 전화가 끊겨버리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애쉬 집 창문을 통해 강한 불빛이 비춰집니다. 동시에 음악 소리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음악이 방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음악을 크게 튼 차 한 대가 애쉬 집 쪽으로 전조등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상은 끝이 납니다. 당연히 보는 사람한테는 궁금증만 잔뜩 남긴 영상이죠. 억울할까요? 아니면 혹시 스토커? 아니면 이벤트성 몰카라도 찍은 걸까요? 뭐가 됐든 이 영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요. 채널에 구독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애쉬의 채널의 이름이 별안간 바뀌어버려요. I know where she is. 그녀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죠. 뿐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이전과는 다른 영상들이 올라온 겁니다. 막 어두운 데서 찍혀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런 영상들인데 좀 기괴하고 잔인한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구독자들은 애쉬가 그 의문의 특배를 받은 후에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고 이 채널이 삼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애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콜라보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던 대형 채널 라카라카 기억하시죠? 2018년 7월 13일 이 라카라카 채널에 누군가 내 여동생이 죽길 바란다 라는 아주 오싹한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요. 주인공 데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내가 알 수 없는 계정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아서 프로필에 들어가 봤는데 소름 돋게도 데니 여동생의 사진이 잔뜩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데니가 시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친동생인지 아닌지 또는 친한 동생인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 사진들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눈, 코, 입을 막 기괴하게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진들 하단에는 알파벳이 적혀 있기도 했고요. 데니 당사자도 너무 꺼림직하죠. 하지만 영상에서는 유튜버답게 이걸 소재로 주변인들한테 네가 그랬냐 추궁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름 가볍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에 암호가 있는 것 같다며 푸는 모습도 보이고 결국 영상 끝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것만 가지고 단서는 부족하다, 수사는 어렵다라고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15일 데니가 올린 영상에서는요. 애쉬와의 콜라보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러면서 사연을 풀어내는데 애쉬가 이 데니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 콜라보 하기로 했으니까 퀴포숲이란 곳에서 촬영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라서 아주 소문이 흉흉하던 곳입니다. 게다가 밤 10시에 만나자는 제안, 혼자 나오라는 제안까지. 뭔가 이상했죠. 데니는 직감적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애쉬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좋은 소재가 되겠다 싶어서 친구 10명을 데리고 카메라를 킨 채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 도착을 해보니 만나기로 한 장소에는 파란색 작은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데니의 예상대로 애쉬가 아닌 의문의 남성 3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데니도 겁을 먹었는지 나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 중이야. 나 친구 20명이랑 같이 왔어. 나 카메라에 너네 다 찍힐 거야. 하면서 나름 겁을 주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들은 사라졌고 이후 데니는 텐트 안쪽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정말 이 유튜버의 대형 주작인가 싶지만 이 영상이 분명 오싹한 리얼리티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애쉬 브이로그와 라카라카 채널에서 발생한 일들을 좀 시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4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한 애쉬가 6월에 라카라카 데니와 콜라보를 하겠다 했죠. 그런데 7월 13일 데니가 여동생이 협박받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7월 15일 이틀 뒤에 콜라보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숲 텐트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6일에 애쉬는 외장 하드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린 후 자취를 감추고 채널명은 I know where she is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잠깐, 예리한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아까 텐트 안에서 찾았던 이 문양 기억하시죠? 이게 한 번 더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애쉬가 받았던 의문의 택배 상자에도 분명 그려져 있었죠. 그럼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큰 그림? 여기서 잠깐. 그동안 평범하게만 봐왔던 이 애쉬 브이로그 채널에는 사실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칸 아시죠? 보니까 애쉬가 올렸던 모든 영상에, 그러니까 모든 브이로그 영상의 하단을 보면 더보기 칸에 각기 다른 링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10초 미만의 짤막한 미공개 영상이 재생돼요. 이게 아주 화질도 나쁘고 내용이 어딘가 불편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잡음이 시끄러워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폐가 체험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 보시죠. 이게 다예요. 정말 섬뜩하죠? 그래서 다른 영상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링크를 또 보니까 애쉬한테 배달된 그 박스 아시죠? 그 외장하드 들어있던 박스, 그걸 포장하는 손도 보였고요. 어떤 건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다른 비밀 영상은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는 애쉬를 몰래 숨어서 찍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그 비밀 링크를 애쉬가 직접 올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애쉬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하고 나서 그녀를 줬던 누군가가 링크를 추가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진 공포 수수께끼 같은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각종 SNS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애쉬의 정체가 뭐냐, 납치당한 거냐, 해킹당한 거냐, 그 문양의 의미는 뭐냐, 혹시 사이비 종교 집단은 아니냐, 디벳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미궁에 쌓여있죠. 아니, 앞으로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소개한 이 모든 영상들은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당황하셨나요? 정확히는 Alternate Reality 게임이라고 줄여서 ARG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부르죠. 대체 현실 게임. 이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가상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신선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방탈출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허구지만 이용자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단서를 찾고 암호를 풀어나갑니다. 한 예로 TV 예능 대탈출 같은 경우도 ARG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의 핵심은 가상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설교가 되어 있어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현실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애쉬 브이로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대체 현실 게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ARG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마스터라고 불리는 게임의 설계자인데요. ARG 사건을 꾸며놓고 또 암호와 단서를 여기저기 숨겨놓겠죠. 여기에서 애쉬의 유튜브 채널은 설계자의 계획 중 일부였던 겁니다. 그가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필수적인 조건은 유저들이 게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걸 레비톨, 그러니까 토끼구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게 애쉬 채널 더보기란에 감춰져 있었던 미공개 비밀 링크, 이걸 레비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게임인 줄 모르고 우연히 애쉬 채널에 왔다가 숨겨진 링크를 알게 되고 또 그녀가 이상한 일까지 겪게 되니까 점점 풀이를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게 ARG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추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 조건은 미션입니다. 유저들이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쉬가 어디로 간 건지, 외장하드는 과연 무슨 내용인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면서 어디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아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게임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라카라카 구독자들은 채널에 남겨진 댓글 중에 숫자 암호를 찾아내서 풀어내기도 했고요. 아주 흥미로운 건 라카라카 채널의 데니도 여기 일부분이었는데 떡밥을 하나 던진 게 있습니다. 여동생이 협박받는다는 영상 1회로 자기가 계속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한 오디오 파일을 공유했는데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오디오 파형을 분석해서 비밀 메시지가 있는 걸 찾아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이었을까요? 우선 애쉬는 이 ARG를 위해서 섭외된 여배우였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로렌. 근데 반면에 이 라카라카 채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실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하지만 미리 섭외가 된 후에 게임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이죠. 아주 흥미롭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제 있는 것에다 가상을 붙이기도 하고요. 대체 현실 게임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겹쳐서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인 몰입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종종 하나의 마케팅으로 이용되기도 했죠. 다행스럽게도 한동안 시끄러웠던 유튜버 납치 협박 사건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게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이런 개념을 악용해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유저들에게 아주 짜릿한 자극과 중독적인 몰입을 선사하는 대체 현실 게임 ARG. 근데 요즘같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걸 정말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생각해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